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4회 FT 1급의 이제 실무 수행 평가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객관식을 풀면서 프로그램을 이미 이제 설치를 해 두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수행하는 문제들이고요. 자, 1번 문제부터 쭉 보겠습니다.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늘 동일하고요. 한 문제씩 볼게요. 1번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을 뭔가 바꿔주는 문제 같아요.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회사 자체가 백세 건강인데, 자, 이 회사에 대한 정보 중에서 문제를 보면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업태가 변경됐고요. 관할세무서가 사업자 등록증으로 정정을 받았대요. 평가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해서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래요. 자, 요거 수행하려면 어느 메뉴를 열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회사 등록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백세건강 회사를 업태가 도소매업으로 변경이 됐대요. 자, 여기 놓으시고 여기 업태란에다가 도소매업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세환급금과 관련된 계좌 하나를 이제 등록합니다. 신한은행으로 아래쪽에 밑에 쪽 보시면은 관세환급금 계좌 입력하는 칸 있죠? 자, 여기다 놓으시고 은행명은 신한은행, 지점은 서대문이고 계좌번호 112-088-654-321 이렇게 하나 넣으시면 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거나 난이도가 있거나 하진 않죠.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고 두 번째 문제 빠져나갈게요. 나가면 자동 저장됩니다. 그냥. 두 번째,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뭔가 입력하고 수정하는 문제래요. 쭉 보시면 이미 입력은 되어 있는데 누락됐거나 잘못된 걸 찾아서 수정하래요. 2020년도 기출이니까 2019년도가 전기가 되는 거예요. 2019년도가 전기고 나에게는. 근데 그 회계 연도에는 19년이 단기였겠죠. 자, 기간을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주시고 오른쪽에 딱 비껴놓고 이제 매출부터 볼게요. 매출은 2억 8천 맞게 들어가 있죠? 자, 매출 원가는 1억 5천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상품 매출 원가 중에 기초 상품은 1천 맞고 단기 상품 매입액 1억 9천. 어이구야. 기말 상품이 6천인데 지금 입력된 숫자는 5천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금액을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뀌죠. 우리가 실기 수업을 할 때 상품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기말 상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해서 받아오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금액이 바뀌려면 메뉴를 잠깐 닫아놓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기말 상품이 바로 보이네요. 기말 상품이 5천이 들어가 있어서 대차도 지금 안 맞아요. 놓으시고 6천 바꾸시고 엔터를 치면 대차가 사라지죠. 자, 그러면 기말 상품 6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다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으신 다음에 조회하시면 매출원가에다가 커서를 놨을 때 기말상품 재고액이 내가 원하는 6천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요거 입력할 때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해서 끌어오는 방식이다.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1억 4천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메뉴를 닫고요. 바뀌었죠? 자, 그 다음부터는 판관비부터 뭐가 틀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판관비 중에서 급여가 2,200, 복리후생비가 210, 여비교통비가 150, 접대비가 250, 통신비가 500, 60. 통신비가 틀렸네요. 통신비에 놓으시고 56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도강렬비가 380, 420, 154만원, 357만원, 540, 230, 120 맞고 이자 수익 340, 이자 비용 250. 아, 마지막에 법인세가 빠졌네요. 그쵸? 법인세. 법인세 등 법인세를 이렇게 비용으로 많이 누락을 시키는 편이 많더라고요. 당기순이익이 8,319만 원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8,019만 원이 만들어졌네요. 그쵸? 8,319만 원. 자, 그러면 맞은 거예요. 전기분 손익계산 작성하는 문제. 입력되어 있는 걸 일일이 보면서 수정하는 문제인데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상품 매출원가의 기말상품은 이 자리에 보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해서 조회돼서 반영이 되는 방식인 거지 이 자리에 아무리 입력하려고 해도 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등록하거나 수정하래요. 지급어음이랑 관계가 되는 뭔가 계정이 틀렸나 봐요. 거래처별 초기이월에 가시고요. 지급어음에 커서를 놓으시면 거래처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요. 더블 클릭 하면 이제 메뉴를 입력할 수 있게 거래처 메뉴가 뜹니다. 자, 조은식품 6001 하시고요. 만기일자 보시고 입력하시는 거예요. 2020년 0330. 어음 번호를 FE 띄워보세요. 어음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음 수령한 것까지 등록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음은 이미 다 등록은 돼 있어요. 004 끝에가 341로 시작하는 거야. 맨 끝에 이 번호. 이 어음이 이 좋은 식품과 관련된 어음이었네요. 다음에 발행일자 넣어주시고 2019년도 11월 30.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단부 내려가셔서 어음만기일자 2020년 0430. 이제 하나 남았겠죠. 그쵸? 하나 남은 거. 금액은 1,500. 오른쪽 넘어가서 발행일자 2019년 12월 30. 됐습니다. 간단하네요. 그쵸? 수령하는 것까지는 등록하는 게 아니었고 등록되어 있는 어음을 선택해서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급어음 우리가 예전에 실기 수업할 때 이렇게 기능도움에서 어음을 등록한 적도 있어요. 수령을 한 것까지 등록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이미 조회된 거 있으니 거래처만 잘 반영하세요. 이런 형식의 문제였다고 보이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거래자료 입력하는 문제 중에서 1번 문제 3점짜리 볼게요. 치킨 사 먹었네요. 그쵸? 38,000원이고 부가세가 있어가지고요. 41,800원이었대요. 근데 이 문제에서 주의사항은 부가가치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가 매입으로 매입세 공제받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왜 일반 전표로 출제가 됐냐면요. 본사 영업부 김선아 부장이 매출 거래처를 방문하고 거래처 직원들하고 밥 먹은 거래요. 여러분 거래처 직원들하고 밥 먹은 거면 접대비죠.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죠.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신고도 하고 공제가 안 되는 방식인 매입 매출 중에 54번에 불공을 걸지만 신용카드를 수취했을 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못 받기 때문에 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라 일반 전표에서 비용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 전표로 문제가 출제된 거고요. 두 번째,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전액 다 접대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긁어야 돼, 결국에. 왜냐면 3만 원을 초과했다면 영수증을 받았을 땐 3만 원 초과됐는데 영수증 받으면 영수증 잘못 받았다고 또 가산세 내잖아요. 얘는 가산세를 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 전표로 전표는 수행하되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적요사항을 하나 등록하라고 돼 있죠. 적요는요. 등록하라고 할 때 등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아주 예외적으로. 자, 그러면 접대비 잡고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오늘 돈은 안 나가겠죠. 나중에 나가겠죠. 그러면은 미지급금 국민카드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전표로 수행하는 문제였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좀 올릴게요. 이렇게 좀 올리고. 아이고야. 날짜가 며칠이죠?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접대비 차변에 접대비 41,800원 잡으시고 대변에 미지급금인데 국민카드 미지급금 하고요. 거래처 거는 거 적요사항 접대비는 적요사항 01번을 찍으래요. 01번이 요거네요. 아, 거래처에게 접대할 때 신용카드 중에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이거 적요를 등록해놨다가 뭔가 관리하는 용도로 쓰나 보다. 여기다 거는 거예요. 미지급금은 걸 필요가 없어요. 미지급금은 그냥 채무 계정이 잡힌 거고 접대비를 3만 원 초과했는데 카드로 결제한 거니 아니면 일반 그냥 영수증 받은 거니 그런 걸 구분하고 미리미리 이제 관리하려고 등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 대손과 관련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문제네요. 자, 10월 9일자로 일단 바꿔볼게요. 10월 9일자. 미소건강식품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65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서 대손 처리하게 됐대요. 우리 외상매출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중에 일정 금액이 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좋은 장부는 시산표예요.
왜냐면 잔액이 한 번에 보이거든요. 10월 9일자로 엔터를 치고서 뭘 먼저 보냐면 외상매출금을 먼저 찾고요.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충당금이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충당금이에요. 그리고 얘는 대변에 합계도 있고 잔액도 있지만 같으면 너무 좋지만 결국엔 잔액을 보셔야 돼요. 언제나. 왜냐면 27만 원 중에 만약에 7만 원을 썼다면 잔액은 20만 원밖에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을 보시면 27만 원이 잔액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분계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외상매출금 미소건강식품 걸어주시고요. 165만 원. 이 중에 충당금이 27만 원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 남은 금액은 대손삼각비로 나머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들어가서 한번 넣어볼게요. 대변을 먼저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외상매출금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충당금은 그 다음 코드이기 때문에 109번을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를 아이고 두 글자밖에 안 되죠. 대손상각비, 판관비 계정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숫자를 안 적은 이유는 분개하다 보면 숫자가 빨간색으로 뜨거든요. 이거 138만 원이. 아이고 괜히 놀랐네. 나머지 차변은 대손상각비로 138만 원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니까 조금 계산기가 없어도 입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계산 방식을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유상증자라고 써 있네요. 거래 내용에 10월 15일자고요. 500이 맡기신 금액으로 돈이 들어왔나 봐요. 보니까 사업 확장할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자본이 증가됐다. 돈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납입 전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고 액면가액 5천 원에 천주 발행됐대요. 딱 500이 발행된 거죠. 증자했을 때 이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그대로 액면 발행했네요. 돈이 들어온 것부터 넣어볼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으로 500 딱 들어왔죠. 우리 주식 발행하면 뭐죠? 액면가액만큼 자본금이라는 자본계정 증가인 거죠. 그리고 액면가액으로 인식하는데 액면 발행했으니까 주발초도 없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없는 상태네요. 분계가 좀 심플하게 나온 문제네요. 자, 네 번째 문제. 취득세와 관련한 영수증이래요. 취득세인데 우리가 취득세를 낼 때는 취득세 안에 기본적으로 등록세도 같이 있고요. 취등록세를 내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그냥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결국에 취득세를 냈어요 라고 할 때는 취득세만 보면 안 되고요. 합계 368만 원이 취득세 합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취득세를 왜 냈을까? 문제를 보니까 취득세를 368만 원을 10월 20일 날 본사 사무실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면서 얘를 냈대요. 신한은행으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낸 거니까 답은 결국 토지가 되는 거죠. 대변에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돈이 나가는 형태를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는 게 늘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건물을 산 건 아니죠. 토지를 샀고 토지 때문에 취득세가 들어가면 토지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다 토지로 보는 거구나. 원가에 포함시키는구나.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어음에 대한 만기 결제 1번 전자어음이 하나 있고요. 100세 건강인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었고 상상건강식품에다가 25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한 게 있었나 봐요. 만기는 11월 5일인데요. 오늘 11월 5일이고요. 250이 찾으신 금액에 있어요. 결제가 됐나 봐요. 그런데요. 지급했던 어음이 만기가 돼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갔대요. 어음과 관련된 회계 처리하고 어음 관리도 하는 문제라고 보이네요. 자, 먼저 할 일은 전표를 먼저 입력하는 거야. 차변에 예전에 발행했던 어음이 상상건강식품에게 발행했던 어음이 25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결제가 된 거죠. 당좌예금 국민은행으로. 당좌국민.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걸 하고 나서 요 밑에 자금 관련 정보를 어음에 반영하시오. 이게 어음 관리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뭐 하라는 뜻이냐면 여기다가 지급어음에 놓으시고 F3 누르세요 이 뜻인 거예요. 여기서 F3 눌렀던 거 기억나시죠? 어음에 갖다 놓으시고 F3. 자, 아래쪽에 이제 결제 메뉴 뜨네요. 발행했던 어음을 끌어와요. 이렇게 250만 원짜리 맞죠? 선택. 하면 손댈 거 없어요. 예전에 발행했던 어음이 만기가 돼가지고 결제가 됐다고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음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6번 문제. 증빙에 대한 전표 입력. 무슨 전표네요. 택시요금이고요. 14,400원이고요. 영업부 직원이 거래처 방문할 때 택시비를 결제했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여비교통비를 처리하래요. 아, 출장 갔다가 가는 것도 여비교통비. 왔다 갔다 뭐 택시요금 내는 것도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네요. 자, 11월 10일자에 차변에 개정 과목 여비교통비라고 아예 알려줬어요. 저 판관비. 다 미지급금이죠. 주된 매입이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 보니까 국민카드로 결제했네요. 자, 국민카드 결제해 주시고. 됐습니다.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에 일반 전표 문제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무조건 같이 이제 동시에 나오는 문제가 과세 매출 자료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세요. 이 문제예요. 1번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데 상품 대금은 모두 다 현금 받았대요.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내역해서 발급 전송까지 하래요. 자, 11월 5일, 15일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시고 11월 15일자 딱 11번 과세 매출이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고 부가세가 10%가 적용이 되는 문제죠. 그렇죠? 11번 과세 매출 눌러 놓으시고 아래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대로 콜라겐 A 50개 5만원 250에 25만원 거래처는 강남건강 걸어주시고 전자세금을 발행할 거니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할 거니까. 지금 문제는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현금을 거셔도 돼요. 매출, 현금, 부가세 수금, 현금, 차변에 현금 걸렸죠. 그러면 차대변 완벽하게 분리돼서 차대변 분계 잘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빠져나가시고 어디로 가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러 갑시다. 자, 요 메뉴였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11월 15일자, 11월 15일자. 짜자자. 자, 발행 안 했죠? 자, 체크 누르시고 전자발행 버튼 누른 다음에 확인하면 아, 이렇게 생겼네요. 자,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 들어가서 로그인 버튼 누른 다음에 자, 매출 조회 버튼 누르시고 뜨죠? 자, 아직 전송 안 했죠? 발행 버튼 누르면 전송이라고 바뀌죠. 해결. 자, 메뉴 닫고요. 메인 매출표 넘어가서 여기 위에 조회 버튼 누르시면 짠! 뿅! 이렇게 뜨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문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결제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현금인가? 외상 매출금인가? 이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대체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쉽게 점수를 하나 가져가셔야 돼. 두 번째, 매입거래. 대표이사 자택에다가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매입하고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집에다가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면 지 돈으로 내지. 왜 회사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지? 두 번째, 부가세 매입세액이 있네? 매입세 공제가 되나? 자, 여러 가지를 참고해보니 매입이긴 해요. 그쵸? 공기청정기가 실내에서 회사 내부에서 틀어서 뭔가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사용된다면 바로 복리후생비는 아니죠? 비품으로 잡았다가 감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집에 가져간 거죠. 그러면 절대 회사가 얘를 비용 처리도 못할 뿐더러 이 안에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불공인 거예요. 세금 계산서인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매입을 했을 때. 자, 날짜 바꿔서 11월 18일자. 이런 게 불공. 왜 불공이니? 사업이랑 무관한 거 샀으니까. 사업이랑 무관한 거 체크하시고. 70만 원짜리를 받아왔대요. 민자전자로부터 받아왔대요. 이거 하실 때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세요. 매입은 전자입력으로 그냥 찍으세요. 발행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결제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혼합이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상품일 수가 없잖아.
이거 뭐였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거. 가지급금 처리하기로 했죠. 근데요, 가지급금의 거래처가 민자전자하고는 너무 관계가 없죠. 대표자가 집에 가져갔으니까 대표이사에게 받아내야지 이런 거래처를 거는 거예요. 거래처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그 대변에 아직 결제 못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77만 원. 미지급금은 민자전자 위에 거래처에게 아직 미결제한 거니까 민자전자가 걸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가지급금만 최건강이라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불공이에요. 세금계산서인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세 번째 매출 전표래요. 매출이고요. 상품을 비사업자인 김창길에게 팔고 신용카드를 발행했대요. 자, 날짜 바꿔볼게요. 11월 23일자. 자, 이 매출의 유형을 찾아볼게요. 발행한 건 신용카드죠. 두 번째 부가세가 있죠. 매출이죠. 그럴 때 매출 유형 17번 카가 매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카드사는 삼성카드네요. 자, 확인하시고 분명은 그냥 상품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거래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55만 원을 입력하면 알아서 50만 원과 5만 원이 자동으로 분리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능을 이렇게 웬만하면 기억하시고 잘 한번 써보시고 거래처는 김창길에게 팔았대요. 전자는 말도 안 되고요. 여기서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라는 분계 유형을 한번 써보세요. 4번에. 그리고 이 분계를 썼을 때 문제가 없다면 이 유형을 계속적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죠. 카드를 걸면 매출은 자동으로 걸릴 거고요. 부가세 예수금까지 걸릴 거고 카드지만 외상 매출금이 자동으로 걸리게끔 주된 매출일 때도 카드 결제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삼성카드라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카드라는 분계 유형을 쓰면 손대지 않아도 수정할 필요가 없이 분계를 잘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능을 좀 많이 써보셔서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 문제 이것도 매출인가 봐요. 백세 건강이 새로 건강에게 특허권을 팔았대요. 특허권을 매각하고 발급한 세금 계산서인데 매각 직전의 장부가액은 800이었대요. 그럼 800만 원짜리를 800에 판 거죠. 근데 부가가치세가 붙은 거는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과세해서 들고 있다가 세금으로 신고 납부만 하는 거지 내가 이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특허권을 매각하는 거래인데 분개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동일하네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됐고 10%가 붙었기 때문에 똑같이 11번 과세긴 해요. 그리고 특허권을 매각했죠. 금액은 800에 80이고요. 거래처는 새로건강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전자입력으로 넣으래요. 전자입력. 두시고 결제는 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써있네요. 세금계산서에. 현금으로 받은 걸로 넣을게요. 자, 여기서 매출이 상품 매출이 아니라 우리 무형자산 가지고 있다가 무형자산 매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의 특허권이 그냥 바로 사라지는 거죠. 근데 특허권도 800짜리였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현금 받고 특허권 매각하고 부가세는 붙었을 뿐이고 이렇게 결산 아니 수령분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저랑 이제 제가 막 떠들고 있죠. 제가 혼자서. 네. 쭉 하시면서 잠깐 스탑하고 또 고민해 보시고 이게 매출이면 상품이었을 거고 얘는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그냥 매각한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팔았구나.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6번 문제 매입거래 540에 54만 원이고요. 이제 밑에 보니까 비품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고정자산 등록까지 해주래요. 날짜는 어디 갔나 날짜. 그 날짜가 안 보여. 12월 10일 됐어. 12월 10일 랜드전자 가봅시다. 카드과세 매입으로 가면 되겠죠? 57번 카드과세 매입. 카드가 삼성카드네요. 삼성카드. 비품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죠? 그다음에 금액을 594만 원을 넣어야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거래처는 랜드전자 걸어주시고 전자는 아니고 분계는 카드를 걸면 주된 매입 채무가 또 자동으로 안 걸려요. 매입일 때 카드 걸면 미지급금이 걸리고 매출일 때 카드를 걸면 외상 매출금이 걸리게끔 그렇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밑에서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는 것만 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넣고 두 번째 고정자산 등록하러 가볼게요. 전체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 비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비품으로 짠짠짠. 자, 코드는 100번. 홈시어터. 취득일자가 2021년도 12월 10일이었죠. 아, 2020년이죠? 죄송해요. 지금은 2020년도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기초가액에 입력하면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가액은 이번 연도에 취득했으니까 신규 취득 증가란에, 그리고 두 개 금액 중에 540이 취득원가죠. 54만 원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540만 원을 신규 취득란에 넣어주시고, 상각의 방법은 정률법 5년이네요. 상각의 방법은 정률법 걸렸고요. 연수는 5년으로 넣어주시고, 판관비는 자동으로 걸려 있으니까 그대로 눈으로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상 20만 2,950원 정도가 이번 연도 감가상각비로 산출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됐습니다. 저장하시고, 저장했으면 이제 뭐 더 손댈 거 없죠. 자, 매입매출 전표 때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 매입 거래고요. 수협 중앙에 전자계산서를 받았네요. 여러분 여기서 계산서를 받았다 이거를 보자마자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계산서 수치니까 면세 매입인 거죠. 53번 딱 걸어놔요. 면세 매입은 불변인 거야. 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근데 굴비 세트를 회계팀 직원들에게 주려고 복리후생비로 사왔네요. 전자계산서고요. 좋은 회사네. 그쵸? 10개. 30, 300이고 부가세 없고요. 수협 중앙에 전자를 받았대요. 전자 입력. 높은 게는 밑에서 좀 봅시다. 현금으로 결제했군요. 그럼 현금을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혼합을 걸어서 아래쪽에서 분계를 조금 더 수정하는 방법을 취하셔도 되고요. 근데 결국에 이거 비용은 이거죠.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나간 거 처리하시면 되고. 다 현금 거래니까 너무 쉽네요. 분계가. 현금이지만 혼합을 해서 분계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7번째 문제. 부가세 7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3개월치 부가세 중에서 얼마의 세금을 낼지를 정산하거나 납부하거나 이건 다양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오늘은 8월 20. 1기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세 환급세액이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그럼 1기 확정은 여러분 4월부터 6월이죠.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는 6월 30에 일반 전표에 이미 뭐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날 환급 받을 거 있으면 미수금 잡아놓고 막 그렇죠. 그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참고해서 하래. 이날짜 전표를 확인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넣으래요. 이 말은 어디 어디 세무서 걸어놨을 거니까 그것도 그것도 넣어라 이런 거죠. 환급은 8월 20일에 됐네요. 이날 좀 환급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월 30일자 전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어요. 30일자를 일반 전표를 열어볼게요. 70만 9천 원이 미수금으로 잡혀 있네요. 그게 오늘 들어왔네요. 그쵸? 그러면 미수금으로 서대문 세무서 걸어놓은 게 오늘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날짜를 8월 20일자로 들어가서 얼른 차변에 미수금, 아니 현금을, 보통예금을 신한은행으로 일단은 걸어놓고요. 70만 9천 원. 그게 미수금으로 걸어놓은 돈이 들어온 거죠. 세무서, 서대문 세무서 걸어놓은 돈이. 미수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군.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매입 매출까지 문제를 또 풀어봤네요. 자, 그럼 결산 문제 두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 문제는 수동결산, 한 문제는 자동결산이래요. 자, 수동결산 어떻게 하는 건지 손으로 분개해 볼게요. 대여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 수익 30을 잡으래요. 이자 수익을 잡으래요. 그럼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왜 잡으라는 거지? 기간이 경과된 걸 잡으란 얘기죠.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자 수익을 잡으래. 아직 안 들어왔지만 잡으란 얘기지. 들어왔다면 이렇게 잡을 이유가 없죠. 이미 회계 처리했을 테니까. 수익이 미수됐으나 나는 이자 수익을 잡는 계정이구나. 이게 이제 미수수익이라는 자산 계정인 거예요. 수익 잡고 자산 잡아. 아직 안 들어왔지? 안 들어왔지만 잡아. 그 장황한 얘기를 간단하게. 대여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 수익 30이 있는데 결산일까지 들어오지 않았지만 나는 잡겠다. 잡으시오. 이게 계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12월 말일자에 일반 전표에 들어가서 직접 분계를 넣어주는 거예요. 차변에 미술수익 넣어주시고, 30이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잡아주고, 우악,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이렇게 이런저런 아주 장황한 얘기들을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결산 분계가 좀 그래요. 결산은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좀 미흡한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손으로 분계를 하시고 두 번째 문제 결산 자료 입력. 기마 상품을 상품이 콜라겐 A도 있고 비타 전품도 있는데 두 개 더하면 3,500인데요. 그 결산은 느래요. 이 문제가 제일 쉬워요. 3,500만 원을요. 3,500만 원만 넣으면 돼요. 품목별로 입력할 필요도 없고요. 자동 결산 메뉴인 여기 결산 자료 입력해서 엔터 엔터 외우셨죠? 451번에 매출원가 두시고 확인.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기마상품 재고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마상품 재고액란에다가 제시된 금액에 3,500을 넣으면 엔터를 치는 순간 매출 원가 금액이 계산됩니다. 288에서 차감되죠. 253으로. 보셨죠? 자, 이 금액이 매출 원가 분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입력하시면 돼. 그리고 반드시 전표 추가 누르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점수가 없어요. 전표 추가. 누릅니다. 전표 추가. 네, 네, 됐어요. 자, 일반 전표에 넘어가서 12월 말일자에 2532 붙었나. 그치. 상품이 판매된 건 결국 예고. 3,500은 판매 안 됐구나. 그래서 기마 상품을 넣어줘야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발생되면서 장부가 마감되는 거예요. 결산 문제 두 문제. 기마 상품 재고는 이렇게 시험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장부 조회하는 문제로 가볼게요. 장부 조회 1번.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2020년도 12월 말 현재 보험료는 전기 대비 얼마나 증가됐는지를 보래요. 손익계산서를 열어보겠습니다. 12월 말로 조회하시고요. 보험료 중에 전기분 보험료랑 이번 연도 보험료랑 이번 연도 보험료, 정기보험료 357만 원에서 796만 6천 원을 차감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답이겠네요. 그죠?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답은 2번 439만 6천 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했을 때 1기 확정 불공매입세액이 얼마냐. 1기 확정 불공매입. 자, 해볼게요. 부가세 신고서를 여셔도 돼요. 1기 확정. 1기 확정은 여러분 4월부터 6월인 거죠. 네, 확인하시고 불공은 여기 있어요. 매입세액 중에 공제가 안 되는 게 불공이죠. 얘는 매입액, 얘는 불공. 답은 400. 답은 400. 2번은 답은 4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조회하셔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불공이야, 이게 불공. 이게 불공 매입세. 답은 4번. 이렇게 400만 원을 잘 찾았다. 자, 어때요? 지금 FAT 1급에 44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렇게 적응이 되면 어느 정도 쉬운 문제들은 또 외워지기도 하고 등등등 다양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불공 써 있는 것도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44회 기출문제 실무수행평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